오늘 이렇게 진행될 강의는요. 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가? 라는 특강입니다. 이 특강은 단순히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서요.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마 실질적인 그런 기술과 공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실 우리 노형철 강사님께서는요. 브레인 트레이너스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뇌교육학과 겸임 교수로 이렇게 계십니다. 이 노형철 국장님은 아마도 이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이렇게 바탕으로 아주 큰 영감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 시간에 잠깐 나오겠지만 이 브레인 트레이닝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 그리고 창의력을 아마도 높여준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이라든지 직업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특강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어쩌다 특강이 또 시작할 때부터 정말 유익한 강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주고 계셔서 저도 많이 그간의 강의들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배웠고요. 또 이렇게 알뜰살뜰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어가시고 최근에 홈페이지도 만드시면서 유료 강의도 이렇게 개편하시고 하는 그런 발전상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쩌다 특강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같이 또 준비해 주신 사무국 분들과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와, 무려 100분이 넘게 참석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또 소개를 아주 멋지게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음, 여기에 오신 분들 또 그간 저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 저의 얘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소위 브레인 트레이닝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냥 삶 자체를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지만 간단하게 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가면은 저는 원래 과학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원래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코딩을 어떻게 하다 접하게 돼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코딩 공부를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꿈을 이제 컴퓨터 공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진학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좋은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전 세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나가서 상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그런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내 창업 지원센터에 학생 창업하는 케이스가 잘 없었는데요. 그때 전 창업을 해서 거기서 또 경진대회 나가서 대상도 수상하고 실리콘밸리도 다녀오고 하는 뭐 그러한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늘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 당시에 진짜 하루에 2시간 자고 일을 했거든요. 학업도 하고 벤처 창업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간 것이 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뜨기 시작했던 뇌공학 분야, 그리고 AI 분야, 이런 것을 진학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뇌교육으로 진학을 할 것인가, 3년간 갈등을 하다가 과감히 뇌교육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 석사 과정을 진학하게 됐고, 그 진학과 더불어서 동시에 시작했던 것이 바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개발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부터 한 18년 전,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어, 뭐 소위 연구원으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 분야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큰 선택의 기로에서 제 인생을 걸고 어, 이쪽을 선택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자격증이 만들어지는데 또 일부 참여를 했었고 이제 그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이제 그 자격 취득자의 협회를 운영하는 것까지 지난 18년의 시간은 저에게는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돌아서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보면 어, 정말 일말의 후회도 없는 거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은 지금 되게 유수 대학의 교수로 있다든지 혹은 대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로 있다든지 다양한 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그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명망이나 이런 것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브레인 트레이너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도 오늘도 이런 큰 가치를 느끼고 있고 제가 그동안 정말 혼을 갈아 넣어서 같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 그 속에서 발견했던 그런 가치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네, 좀 배경이 좀 장황했지만 어떻게 와닿으시는가요? 예, 우리는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할까? 그냥 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왜 지금 이제 아주 핫한 분야인 AI와 그 뇌공학을 뒤로 하고 뇌 교육 브레인 트레이닝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아마 여러분들 어쩌다 특강 이렇게 강의를, 어, 이렇게 그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 뇌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으시고,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내가 관심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정말 깊게 통찰해 보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나의 포지션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딱 작년 연말에 그 이제 엄지회장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 그 전까지도 몇 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요번에 조금 마음에 든 게 이, 저의 모습이 엄청 크게 이렇게 따로 별도 페이지로 해가지고 브레인 트레이너로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예. 괜찮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얼굴에 주름이 많아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이 직업에 대한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됐고, 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뇌파 검사를 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한 것에 대한 자문을 하는 내용이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물론 짧게 나왔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제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다른 뭐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차차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류의 방송 출연은 벌써 한 50여 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출연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있구나.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무언가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었고, 특히 요번에 이제 이 소개됐던 뇌 건강에 대한 내용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도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알고 싶어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 비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주제가 우리는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브레인 트레이닝이 뭔지를 먼저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브레인 트레이닝, 한국말로는 두뇌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두뇌 훈련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두뇌 훈련은 말 그대로 이 몸과 마음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자극과 훈련을 통해서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큰 범주로 보면은 브레인 트레이닝이 아닌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뭐 동작을 하나 하더라도 뭐 어떤 그 기술을 하나 배운다 하더라도 뇌가 훈련이 돼서 그 변화가 이제 뇌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뇌 밸런스 회복과 기능 회복으로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또 기능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통찰해야 될 부분은 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대상은 뇌라는 것이죠. 즉,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오늘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쩌면은 교육 영역에 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고 조금 더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은 소위 이제 언어로 포장된 정보가 그 뇌에 이 또 흔적을 남기는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말할 수 있겠는데 브레인 트레이닝의 더 실제적인 부분은 그 뇌 신경 세포의 변화, 그러니까 되게 촘촘하고 미시적인 어떤 변화까지도 고려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 예, 그게 되게 좀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말씀드리는 그림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신경세포 그림 이제 좀 보셨죠? 신경세포를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하나의 그 세포핵이 이렇게 있고 이것에 수많은 돌기가 뻗어 있으면서 세포 간의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뭔가 글을 쓰든 그런 그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신경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이 신경망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해석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인 세포의 그 흔적들이 뇌에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움직임이, 음, 자주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면 그 움직임, 그 연결은, 살아남고, 드물게 일어나고, 잘 안 일어나는 연결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를테면 내가 이제 책을 보고 뇌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신경망이 어, 동시에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붙어버리고 그렇게 그것과 관련 없는 이제 다른 신경세포들은 활성화가 안 되면서 떨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차르게 비유를 합니다. 그 신경세포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뉴로플라스티시티. 예, 너무 잘 아시죠? 가소성의 의미는 뭐냐? 외부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에 의해서 어떤 대상체가 변형이 일어나고 그 변형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걸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그런 가소성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 이 신경세포의 가소성, 그러니까 뇌가 변화하는 그런 부분은 유아 때, 어린 나이에 어느 정도 그 형성이 되고 그 이후가 되면 굳어버려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죽기 직전까지도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뇌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소성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하겠죠.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뇌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정해지는 그런 것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런 가소성에 대한 부분을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 연결됐을 때, 음,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의도를 갖고, 목표를 두며, 적합한 두뇌 기제를 활용하여 신경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브레인 트레이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소성은 실제적으로 뇌에 계속해서 발현되는 뇌의 속성인데요. 이 속성을 우리가 두뇌 훈련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의도를 갖고 목표를 두며 적합한 두뇌 기제를 활용해서 신경망 변화를 도모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제 이 두뇌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의도를 갖고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의도를 갖지 않고 반복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것도 가소성인데, 그것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내가 진짜 목표를 가지고 그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한 그 능력치를 개발시키는 그런 것을 바로 이제 이 뇌 가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두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두뇌 훈련을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사실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잠깐 여러분들 얼굴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두뇌 훈련들 다 해보셨습니까? 네. 어떤 거 해보셨습니까? 숨쉬기를 열심히 아, 숨쉬기. 훌륭하십니다. 그,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하신 분은 바로 보실 수 있는데, 두뇌 훈련법 3과목에 호흡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이완 호흡 훈련. 예, 호흡 훈련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두뇌 트레이닝이죠.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그 자율신경계에서 조절하는 그 생체 작용 중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이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통해서 뇌의 상태, 감정 상태, 의식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두뇌 훈련입니다. 말씀 잘 주셨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 다양한 훈련법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뇌체조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명상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훈련법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우리 그 두뇌 훈련법 책자에서는 7가지, 8가지를 카테고리화해서 이제 소개하는데요.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좀 인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기구를 쓰는 훈련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또 이완 훈련을 하는 데도 있어서 다양한 그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아로마 같은 그런 것을 쓴다든지 또 소리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보셨고,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그 뇌 가소성이라는 뇌 특성에 의해서 의도를 갖고 뭔가 그 목표를 갖고 훈련 기제를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그 훈련이 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해야 될까? 여러분들 기존에 훈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훈련 왜 하셨습니까? 네. 아마, 어, 각자의 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훈련에 대한 부분을, 어, 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왜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측면입니다. 짜자잔. 첫 번째 측면은 뇌 건강을 위해서. 네. 그죠? 뭐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네. 어, 사실은 우리 뇌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를 뽑자면은 지금 화면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수면 섭식 운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뇌 건강을 그 위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뭐 뇌체조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중재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요소들 가운데서 특히 중요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리자면 수면 섭식 운동이에요. 수면 섭식 운동. 근데 이것이 수면 섭식 운동이 어, 여러분들께서 그 흔히 유튜브나 건강 방송이나 뭐 각종 이제 언론에서 소개하는 그러한 건강법들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 또 어,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오메가3를 먹으면 좋다. 또 운동하는 데는 유산소 운동을 뭐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지침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지침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뇌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으실 텐데,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실행하는 거죠. 자, 수면을 하는 데 있어서, 야간에 블루라이트를 보는 것이 방해가 되므로, TV를 보지 마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지 마셔야 됩니다. 라는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실행이 잘 되나요? 아니, 뭐, 이거 솔직하게 제 얘기 잘 안 돼요. 아니, 저도 모르게 열게 돼요. 스마트폰 열게 되고, 저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자주 보는 채널에 무슨 컨텐츠가 새로 올라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머리로는 아는데요. 자꾸 의식적으로 안 보고 자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새벽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정말 잘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거 보잖아요. 어, 왜 그러냐면, 아까 신경세포 연결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번으로는 그 영상을 보는 신경세포, 영상을 보는 행동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연결이 두껍게 형성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걸 자주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보상 쾌감을 주는 도파민 회로가 자극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면을 취하려고 하는 뇌 기작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어요. 뇌의 활동은 되게 심플합니다. 자주 쓰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닝의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중요하게 두 번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두뇌 기제를 활용하는 훈련을 적용한다. 의도. 난 숙면을 취하고 싶으니까 밤에 영상 보는 것을 좀 참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의도. 안 하고 싶다. 의도가 들어가죠. 목표. 그래서 오늘 밤에 영상 보는 것을 10분 미만으로 줄여보자. 목표.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훈련 기제. 그러면 10분 미만으로 줄이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뭐, 그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딱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음, 뭐,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알람을 주게 한다든지, 혹은 뭐, 명상 앱을 무조건 틀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반복해서 하면은 그 행위와 관련된 신경세포가 굳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수면을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푸시업을 처음에는 하나밖에 못 하다가 계속해서 근육 운동을 했을 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10개가 되듯이 유튜브를 보지 않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반복해서 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내 행동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야식을 먹지 않는데도 적용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개발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독서를 하는데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뇌가 건강해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진짜 뇌 건강에 적용하는 브레인 트레이닝의 실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실질적인 중재 방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것을 해서 이 스트레스 반응을 하고 있는 신경세포 작용을 좀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예,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실질적인 중재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행동을 교정하는 습관 형성에 대한 쪽으로도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도적인 이 뇌 건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쓴다. 자, 그게 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스스로가 뇌 건강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공감이 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신이남님, 예,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무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네. 근데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아실현에 대한 겁니다. 사실 브레인 트레이닝을 처음 그 국가공인 자격 이후에 처음 홍보를 하고 다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게, 그러면 이 브레인 트레이닝 하면은 기억력 좋아지냐? 요즘에 맨날 깜빡깜빡 한다. 이거 좀 개선하고 싶다. 좋아지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치매 걱정하시면서, 이거 치매 예방되냐? 이렇게도 하고, 또 정말 천재가 될 수 있냐? 나 정말 암기력을 좀 늘리고 싶다. 또 집중력을 좀 늘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정말 그 내재되어 있던 자아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그러한 쪽으로 브레인 트레이닝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 측면에서 굉장히 브레인 트레이닝이 또 강력한 기능을 합니다. 어, 브레인 트레이닝을 그 기존에 육체로 하는 피트니스랑 이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비유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좀 대응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음, 육체적 훈련 측면에서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브레인 트레이닝에서는 집중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매칭이 되고 또 육체적 훈련에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쪽으로 매칭이 되고 신체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은 뇌 기능을 균형 잡히게 하는 쪽으로 매칭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체중 관리 이런 쪽 보면은 많이들 공감을 하시던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체중 관리할 때 그 인바디 측정하시죠? 예, 체성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분 측정했을 때 어떤 지표가 나오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체지방 나오고 그다음 근육량 나오고 수분, 네, 뭐 단백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몸에 어떤 구성이 있는지 알 때, 좀 더 체중 관리, 다이어트를 하는 전략들을 잘 세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뇌파를 측정해 보면 뇌파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어,
잠깐 뇌파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파에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감마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 집중력이 높게 되려면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 베타파 계통의 파장이 높아야 돼요. 한 13에서 한 20Hz 정도 되는 요, 요 파장이 출현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세타파, 세타파의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이 세타파가 높은 거는 그러니까 실제 두뇌가 각성된 상태에서 세타파가 높은 거는 마치 몸에 비유하냐면 하자면 체지방률이 막 높은 거예요. 체지방률이 막 25%막 이렇게 가는 그런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브레인 트레이닝에 들어간다 하면은 어떠한 그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성 상태에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브레인 트레이닝에 들어간다면은 베타파를 향상시키고 세타파를 줄이는 쪽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스트레스 관리 측면, 집중력 그 강화 측면의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의 어떤 방향성이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어떤 뇌파의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제 실질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그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이 적용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집중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내가 평소에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가 좀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 느끼는 초조감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분노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자아 실현에 있어서 크게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메슬로의 욕구 이론의 최상위가 자아 진짜. 실현의 욕구. 예. 그 위에가 이제 자아 초월의 욕구까지도 이제 후속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어떤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아 실현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뇌를 만들어 간다. 이런 관점에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한다입니다. 네, 네, 공감이 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빨리 자, 누워. 이제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가의 세 번째 이유. 사실 오늘 강의의 방점은 여기 있습니다. 앞에 얘기는 이제 뭐 한 번쯤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오늘의 강의의 방점은 여기 있습니다.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할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브레인 트레이닝이 어떤 측면에서는 절박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 생명을 영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뇌 혼자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고, 끊임없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 자극을 받고,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출력으로 주죠. 출력으로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행동입니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생각, 감정,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로 얘기한다면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 외부의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의해서 뭔가 정보 처리가 되고 그 정보 처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뇌입니다. 지금 되게 춥잖아요. 추우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제 막 움츠려 들고 막 이렇게 손을 비비기도 하고 또 좀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두꺼운 옷을 찾아 입고 또 전열기구를 쓰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정보, 이 감각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이거든요. 그 행동 자체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찰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의 환경입니다. 네, 지금의 환경. 어, 제가 뭐 예전에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이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막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뇌 작용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해보고, 브레인 트레이닝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의 우리 지구의 환경은 뇌에 있어서는 최악이다. 뭐, 나 직접적으로 느낌이 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하나만 놓고 봅시다. 우리 지금 거의 지구인들이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근데 이 스마트폰 하나하나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정보를 수신하고 송신하기 위해서 전자파가 이 시공간에 떠다니고 있을 거죠. 그러면 이 환경 속에 존재하는 전자파는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서는 뭐 영향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영향이 좀 있다라는 그것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찾아봤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뇌로 들어오는 어, 틀림없는 신호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영향을 주고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은 전자파까지 갈 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주로 어떤 정보를 보시나요? 어, 사실은 유익한 정보를 볼 수도 있죠. 지금 이런 강의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예, 공부하시면서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또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얻으실 텐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 혹은 좀 수위가 높은 그 그런 장면.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회상이잖아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접하니까, 예, 이런 매체가 없을 때보다는 원시시대, 뭐 1만 년 전, 2만 년 전의 인간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받고 있고, 그 정보에서 영향을 주고, 이렇게 뇌는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냥, 심플하지만 되게 중요하게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야간의 빛이에요. 야간의 빛. 사실은 우리 뇌는 생체 리듬상 그 시교차 상황에서 이 야간의 빛을 받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해가 지면은 자야 돼요, 인간은.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11시, 12시까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받는 빚은 뭐냐? 그것 또한 뇌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다. 네, 시간에 맞지 않는 음식, 뭐 야식이 되겠죠. 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음식 신호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인슐린 분비. 아까 제가 섭식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분비된 인슐린이라든지 갖가지 그 음식물을 그 소화하거나 처리하는 데 쓰여지는 그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 이 호르몬들은 다 시상하부 뇌에서부터 이 컨트롤 통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돼요? 이 음식물에 의해서 작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한시도 쉴 틈 없이. 그렇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뇌를 너무 이제 이 과로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인 거죠. 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음식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 이후로 또 최근에 지금 독감도 되게 많은 그 유행을 하고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어 여러 가지 그 사회 환경, SNS. 아,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뇌는 위기예요. 뇌 건강 측면에서는. 이때 뇌가 그 상황에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을 주도할 것이냐는 뇌를 사용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야간에 빛을 보는 것을 그대로 그냥 환경 속에 이제 순응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야간에 그 좀 이렇게 호박색 조명을 쓰고 아니면 아예 불을 끄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뇌가 주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을 한 차원 더 넘어서서 환경을 주도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뇌를 쓴다면 어떨까?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이 브레인 트레이닝은 생존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고민을 해서 찾은 게 이 그림입니다. 굉장히 높은 600m 상공에서의 외줄타기. 사실은 우리 뇌는 지금 그 환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을 영위한다. 사실 뇌는 되게 순진해요. 순진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막 주구장창 이렇게 우리 뇌가 좀 힘들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만연하게 됐고 ADD, ADHD 학교 가면 진짜 흔한 게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립감과 그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앓고 있어요. 그냥 수능만 하다 보니까 환경에. 근데 이것을 이 외줄타기 하는 느낌으로 정말 이 중심을 잡으면서 뇌를 이렇게 쫙 이렇게 잘 조화롭고 균형 잡히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브레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브레인 트레이닝은 이 끊임없이 이 주변 환경 속에서도 내 뇌가 중심을 잡고 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혹은 내가 속한 이 사회의 이 모든 환경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끔 외줄타기를 하면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균형 잡기를 하는 뇌를 이제 의식으로서 이 뇌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권으로서 도와주자는 거죠. 뇌줄타기를. 그게 브레인 트레이닝입니다. 예, 어떤 건지 좀 전달이 될까요? 예,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시죠. 좀, 예, 전달되시면. 혹시 좀 어려우시거나 힘드시면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약간은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야 뭐 이런 고민을 뭐 10년 넘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좀 생소한 개념이거나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고찰해보고 또 생활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하나의 통찰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뇌는 지금 이렇게 뇌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요겁니다. 어, 기존까지 그 우리는 호모스태시스, 항상성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항상성에서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예. 항상성에서 한 단계 더 간 것이 알로스타시스, 신항상성입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어쨌든 신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체온을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심장박동 조절하고 그러면서 혈압도 조절하고 하잖아요. 그 몸 안에 이제 혈당도 조절하고 이게 항상성을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사실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 항상성 기준 자체가 또 이렇게 계속 변화할 수 있는데 이 변화하는 다이나믹 시스템 속에서 항상성을 찾아가는 것이 신항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터득할 수 있는 감각은 이제 이 신항상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자기 뇌의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 상태에 대한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조금 더 그 생명 영위를 잘할 수 있는 감각을 터득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신앙상성. 그래서 이게 정말 키워드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그러한 이제 트레이닝이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제 섭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가 실험을 통해서 제가 저를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 이제 5년 다 돼가네요. 5년째 그 제가 먹는 식단을 한 끼도 안 빠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제 신체 컨디션이 어떤지, 제가 이제 어떻게 그 뇌 활동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록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가 저기 가공식품 같은 거 막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실 말로만 들으면 뭐 그렇지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거 안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 제 몸을 느끼고 기록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제 뇌가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불안감이 좀 더 일어나고 감정이 다운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아, 진짜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먹고 나서 한 20분 상간에 이제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나요. 어떤 경우는 막 손발이 따끔따끔하고 두피까지 따끔따끔하고 막 눈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훈련한 거예요. 브레인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뇌의 감각을 믿고 이 스스로가 그것을 뭔가 섭취했을 때 변화를 계속해서 감지하는 훈련을 했던 거죠. 예. 그 결과 이제 그런 어떤 음식물에 대한 반응을 제가 좀 체감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내 뇌가 잘 최적화돼서 활동을 하고 좀 조화롭게 이 음식 섭취가 되는지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가 실험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적어도 시중에서 얘기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 예를 들어서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 뭐 그다음에 지중해식 식단으로 하는 다이어트, 뭐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거 이렇게 해봤을 때, 아, 이게 이 몸에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감각을 알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어떻게 보면 궁극이 아닐까? 어, 사실은 어떤 그 능력치를 향상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귀한 브레인 트레이닝의 그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 정말 훌륭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부분은 우리 삶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가고, 예. 그리고 내가 속한 이 환경, 지구를 좀 더 건전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뇌가 감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에, 정말 좀 섬세하게 알아차리면서 조절할 수 있고 균형과 조화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참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뇌에서 오는 감각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신경회로들은 이미 있어요. 제가 이거 브레인 트레이너 교재에 나오는 도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 전전두 피지와 이제 특히 이제 MPFC 그 내측 점전두엽의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그 이 전체 그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그 감정과 욕망을 담당하는 변형계의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 그것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뇌가 본능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어, 상위에서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그쪽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브레인 트레이닝은 신경망 단위로 봐야지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신경망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그쪽 부위가 두꺼워지면서 그쪽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PFC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어, 메타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명상을 훈련을 한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균형을 잡게 하는 행동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을 명상을 정말
그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그 잠깐 제가 이거 화면 끄고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 명상을 다 해보셨죠? 네. 지금 딱 1시간째 집중하고 있는데 와 너무 감사하게도 한 분도 피곤해 하시지 않고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명상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 의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조절할 때 그 대상이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신체의 감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으로 외우는 만트라가 될 수도 있어요. 만트라. 네. 옴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다라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보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움직임도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움직임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으로 두는 이런 기공 명상 같은 것은 굉장히 강력한 뇌의 그 피질 안정화와 그 주의 조절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정말 강력하고 쉽고 빠르게 명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뇌파 진동이었어요. 네, 뇌파 진동 다 할 수 있으시죠? 네. 제가 뭐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하면 뇌파 진동에 대한 뭐 좀 자세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그 메커니즘 잠깐만 말씀드리면 결국 움직임의 의식을 둠으로 해서 뇌파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뇌로 순환되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여러 가지 뇌의 그 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뭐 노폐물 배출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명상할 때는 사실은 그 몸에서 오는 그런 자극들에 의해서 어, 뭐 솔직히 얘기하면 한 10초도 저는 집중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약간 ADHD가 있어가지고 생각들이 뭐 끊임없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좀 안정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니까 이 명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다 해보셨겠지만 저하고 같이 한 2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만 잠깐만 좀 해보고 이제 마무리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좀 자각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가이드를 좀 해봐 드릴게요. 자, 뭐 음악 없어도 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네.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 바로 펴시고, 자,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명상을, 뇌파진동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경추에서부터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서 가슴을 지나서 허리, 네, 그리고 꼬리뼈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목에서부터 어깨로, 어깨에서부터 팔로, 팔에서부터 손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서부터 명치로, 명치에서부터 상복부, 하복부로, 고관절로, 허벅지로, 무릎으로, 종아리로, 발목으로, 발등으로 전달됩니다. 이제 온몸이 마치 물속의 물풀처럼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진동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네, 진동 속에서 오히려 고요함과 깊은 호흡을 만납니다. 몸속의 긴장이 편안하게 풀어지면서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천천히 진동을 멈춰주시고 눈을 감은 상태로 손끝으로 진동의 여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니다. 두 손은 무릎 위로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들,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몸과 뇌의 활동, 중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0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손 뜨겁게 비벼주시고, 자, 뜨거워진 손으로 두 눈 한번 가져가시고, 얼굴 쓸어주시고, 머리도 한번 쓸어주시고, 네, 어깨, 가슴, 팔, 다리 쭉 쓸어주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생활 속에서 반복됐을 때 나의 조화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속 꾸준히 체험하다 보면 그 균형이 어긋났을 때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뇌파진동 명상을 해봤지만 이 부분을 또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정말 그 브레인 트레이닝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은 뇌피질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이미 너무너무 많은 결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아실 수 있으시겠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삶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면은 정말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브레인 트레이닝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뇌 개발, 다이어트, 근력 강화, 습관 교정, 정서 조절, 수면 관리, 기술 습득, 언어 학습 등등 등등등.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라는 것을 이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서 이제 같이 만들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양한 그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브레인 트레이너 정회원분들과 함께 매달 BT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루틴인데, 이번 달 루틴은 제목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근육에게입니다. 근데 배경음악이 그대에게입니다. 요거는 약간 댄스처럼 하거든요. 이제 근육 단련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 루틴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에,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좀 뇌파 변화, 네, 이렇게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이 그 수면도 조절되고, 또 이제 생활 속에서 식단을 조절하고, 이게 살을 빼시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브레인지에서도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처음에 그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이 기초두뇌 훈련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자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두뇌 인지 기능 훈련이나 수행력 향상 훈련을 함으로 해서 이제 자아 실현으로 이어지는 요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아 실현 후에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 가는데 이것도 제가 잠깐 화면 끄고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까 뇌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뇌는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존을 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환경을 내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공생이자 홍익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이 생존에 한 단계만 더 가보면은 이 환경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자기가 진짜 생존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브레인 트레이닝과 정말 우리 생명의 관계들을 잘, 좀 우리가 이해하고 이 트레이닝을 또 체화하고 전달하는 것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그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두뇌가 개발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화점과 균형점을 찾았을 때 드는 느낌은 굉장히 평화로움과 또 이제 주변과 하나 되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나 되는 느낌 속에서는 사실은 홍익이라든지 공생이란 이런 얘기가 어떤 별도의 그 배워야 되는 가치나 철학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감각이 돼요. 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니까. 공감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두뇌 트레이닝, 두뇌 개발은 홍익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어, 두뇌 개발이 되면 홍익이 되는 것이고, 또 홍익이라는 것이 큰 가치관으로 있을 때는 두뇌 개발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아까 이 도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그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서 정말 생존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 생존의 의미에는 내 주변 환경까지도 같이 건전하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생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매일 하고 있고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전문가가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고, 이것은 자격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4월, 7월, 11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브레인 트레이너에 한번 또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격 따신 분은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정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이런 트레이닝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정말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